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수학. 오늘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제가 몇 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뭐 짜집기가 돼가지고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인트로덕션 영상을 또 먼저 찍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는요, 보니까 이제 몇 개 동영상을 봤는데 그래프 그리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리고 설명해 주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깨끗하게 설명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제가 약간 다른 시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만드는 거,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또 식으로 잘 표현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배우고 또 식에 대해서 쓰는 법을 하나 배우는데 꼭 식을 잘 쓰는 것이 또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먼저 배운 다음에 이 합성 함수가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게 되면 엑셀을 다루게 되실 텐데 사무직 하시는 분들 엑셀 다루게 되는데 엑셀에서 실제 다루고 있는 것이 합성 함수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동영상에 넣었어요. 하면서도 엑셀을 쓰면서도 이게 합성 함수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여기다가 함수를 넣어서 값을 만들어내고 거기 다시 또 더해서 뭐 함수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게 다 결국 합성 함수거든요. 합성 함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엑셀은 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또 그래서 그게 합성 함수의 개념이었구나라고 잘 아시고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지는 그죠? 주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들은 모두 다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에 엑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성 함수가 쓰이는지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제 수학을 이해하고 그를 삶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고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 엑셀을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시면 엄청나게 많이 쓰고요. 그것들이 다 이제 그 지금 여러분이 배운 수학들을 응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인터넷으로 뭐 정성재 선생님의 풀이 영상을 가끔 봅니다. 아니, 정성재 선생님뿐 아니라 그 많은 인터넷 강사분들이 풀이 영상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와, 예, 저렇게 풀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좀 재밌어서 잘 가끔 보는데 요즘. 근데 그 중에 그 합성 함수에 대해서 정성재 선생님께서 풀이를 해주신 영상이 있는데 대부분은 참 많이 배우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하게 너무 재미없게 또는 이해가 안 되게 가르치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좀 찾았는데 잘 안 찾으시네요. 제가 찾게 되면 링크 주소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저같이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됩니다. 자, fx가 뭐 y = fx라고 치고 이 함수가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렇다고 쳐봅시다. 제가 펜을 하나 볼게요. 이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x, y죠. 그래서 1, 2, 3, 4인 경우에는 이런 직선이 됐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 칩시다. y = gx, 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실제 정성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이런 함수로 칩시다. 이게 x, y인데 그러면 y = f, gx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한번 그려봐라. 이걸로 한번 이런 식의 접근이었는데 이 그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3차원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x, y, g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 여기를 만나잖아요. 다시 이 점, 이렇게 가는 이 점이 1은 2에 해당되고
2는 0에 해당되고 0.5는 3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이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1인 경우에는 1.5가 되겠죠. 2인 경우는 1이 되겠고 3인 경우는 3이 되겠고 이걸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F가 먼저니까 F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바닥에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급적 사실대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프는. 요거 어떻게 되냐면 2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참 F부터 먼저 가야 되는구나. 지금 이제 F부터 먼저 가서 G를 가는 걸 그려볼게요. 즉 GFX는 F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0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쭉 X가 0일 때 하면 Y를 먼저 찾겠죠? 그 다음 여기 가서 여기로 가서 요 이 점이 되는 거예요. 즉 X는 여기고 Y는 Z는 이 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씩 0.5씩 올라가겠습니다. 0.5 가게 되면 이렇게 3에 붙죠. 3에 가서 가게 되면 여기도 Z는 어떻게 되죠? Z도 3이 되죠. 즉 0.5와 요 3은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점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X가 1에서 출발합니다. 1에 출발해서 다시 Y 값이 정해지고 Y 값은 그래서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즉 X는 1이 되면 Z는 1이 되는 거예요. X가 1, Z가 1이니까 여기죠. 이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됐고 다시 X가 1.5가 되면 가다가 Y가 결정되고 Y가 1.5가 되는 거죠. 아하, 1.5는 1.5구나. 1.5구나. 여기에요. 이 직선이기 때문에 계속 가겠습니다. 2가 되면 Y는 0이 되고 이거는 2가 되는 거죠. X가 2가 되고 Y는 X가 2인데 Y는 0이 되고 0이면 Z는 2가 되는 거예요. Z는 2.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X는 2인데 Z는 2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어집니다. 다시 여기서부터는 쭉 이어지죠. 가다가 이어지니까 여기서 1을 더 가게 되면 3인데 3에서 출발해서 Y는 2가 되고 2는 1이 되는 X는 3, Y는 2, Z는 1. 그래서 요 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고 다시 X는 4, Y는 4, Z는 4. X는 4, Y는 4, Z는 4.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이쪽에 들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돌려야 되죠. 그래서 돌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0.5 처음에 여기 와서 0.5 갔다가 이거를 다시 1로 떨어지는 거죠. 1로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1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것이 y 꼴 gfx고요. 다시 이제 y 꼴 그 다음에 fgx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잘 그려야겠다. 똑같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x, y, z인데 먼저 처음 그려야 될 것이 모노조인을 조금 잘 그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개념이 잘 잡히면 이거 정확하게 안 그려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 gx부터 먼저 가는 거잖아요. gx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릴게요. 여기서 위로 떨어지고 다시 두 칸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이거죠. fx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x가 되면 출발해서 y는 2가 되죠. 2가 되면 y2는 0이죠. 그럼 x는 0, 이 점에 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해서 x가 1로 가게 되면 여기서 1.5, y가 1.5가 되고 1.5인 경우는 여기 1이 되죠.
Z는 1이 됩니다. 그러면 X는 1, Z도 1 이런 점이 되는 거예요. 요 점. 되고 여기까지 내려가겠습니다. X가 2, 1 해서 Z는 2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직선이네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다 보면 달라지겠죠.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X가 2.5면 이게 Y가 2가 되고 Y가 2가 되면 Z는 0이 돼요. 이 점에서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되고 다시 여기서 X가 3이 되면 3이 되고 Y는 3이 되죠. Y는 3이 되고 3이 쭉 뻗어서 Z는 2가 돼요. 즉 X는 3, Y는 3, Z는 2 요렇게 돼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팍 올라가네요. 여기서 X가 3에서 4로 가게 되면 Y는 3에서 4로 가게 되고요. 이것이 3에서 4로 가게 되면 이걸 2에서 4로 가게 되죠. 2에서 4로 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면이 요게 되고요. 요걸 뒤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같이 올라가죠. 같이 올라갔다가 1점에서 떨어졌다가 여기서 2로 올라가고 다시 꺾어져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Y는 G부터 먼저 갔다가 F 가는 거고 이건 F부터 갔다가 G 가는 거예요. 두 개가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X, Y, Z를 한 단계 갔다 가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참 대처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비교 영상이 있으면 그 비교 영상에 비해서는 이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fx, gx가 있을 때 fx, gx를 한꺼번에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약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fx는요 범위가 0부터 2까지일 때 이게 이제 원점이에요. x가 0부터 2까지일 때 y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죠. 그리고 2부터 x가 4까지일 때 y 이꼴 fx, y를 할 필요 없겠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 이거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gx는요 이렇게 돼요. 세 개의 구역이 있잖아요. 0부터 2까지 0부터 x는 2까지 2부터 x는 3까지 그리고 3부터 4까지 이때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4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는 2x 그리고 기울기가 이게 두 칸이니까 두 칸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격자를 그려놓고 하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거는 x 기울기는 1이고요. 연장이 되면 0이 되죠.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합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함수 fgx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일단 이 범위가 달라지죠. 먼저 fx는 이 gx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f에다 gx를 넣는 거죠. 즉 말하자면 2gx 플러스 4 단 gx가 0부터 2까지일 때 그리고 2x 마이너스 4 gx가 2부터 4까지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gx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gx가 0부터 2까지일 때 이걸 적용하는 거고 2부터 4까지 는 이걸 적용하는데 그럼 gx가 0부터 2까지는 언제냐? gx가 0부터 2까지는 다양해요. 0부터 2까지 여기네. gx가 0부터 2까지인 요 구역. 즉 이때는 x는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예요. 이 말은 다 다른 말로 하면 x는 0부터 3까지는 뜻이 돼요. 요 그래프를
아니, 3이 아니지. 2.5까지. 근데 2.5가 되면 그래프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럼 이걸 또 나눠야 돼요. 두 개로. x는, 이 말은, 이거는 같은 말이고, x가 0부터 2까지와 x는 2부터 2.5까지. 그래서 이 범위인데, 이 범위를 보니까 좀 달라지니까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때는 이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마이너스 2, gx가 뭐죠? gx가 이때는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고, 그다가 4를 더해야 되고, 아이고. 2부터 2.5 사이는, 2부터 2.5 사이는 요거죠, 요거. 요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gx 칸에다가 요걸 넣는 거죠. 2x 마이너스 3을 넣고, 뒤에 플러스 4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x는 gx가 2부터 4까지예요. gx가 2부터 4까지야. gx의 값이. 그럼 요것도 또 달라지네. 2.5부터 3까지. 그럼 이 말은 2부터 4까지란 말은 x는 2.5부터 4까지라는 뜻이 되고요. 이 말은 요 구간이 좀 달라져요. 식이. 그러니까 2.5부터 3까지는 이렇고 3부터 4까지는 좀 달라지는 거죠. x가. 이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x인데 이거 gx예요. gx 빼기 4, gx 빼기 4인데 gx가 뭐냐? 2.5부터 3은 요거죠. 2x 마이너스 3이 되고 3부터 4는 x가 되죠.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이하게 되면 4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이건 2x 마이너스 4. 그러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표현해 드린 거예요. 다시 그러면 f gx는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4개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4 없구나. x가 되는 거죠. 단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요거는 x는 2보다 크고 2.5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 플러스 10. 그 다음은 2.5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요걸 계산해야 되죠. 4x 마이너스 10. 이거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2x 마이너스 4. 자,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축이 되는 거예요. 약간 뒤집어졌으니까 조금 그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걸 다시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부터 2까지는 x야. x. 그 다음에 2부터 2.5까지 여기까지네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이건 좀 그리기 힘들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예요. 이만큼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1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만 써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2.5를 넣으면 2.5를 넣어보면 알겠죠? 2.5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2.5를 넣으면 2를 넣으면 2가 되고 2.5를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떨어지네요. 되고 2.5에서 3을 하게 되면 2.5를 넣으면 2.5를 넣으면 0이 되고 3을 넣으면 3, 4, 12에서 2가 돼. 다시 2가 돼요. 2가 돼. 3 넣으면 6에서 2가 되고 4를 넣으면 4, 2, 8에서 4가 돼요. 다시 4가 돼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그렸던 요 그래프랑 같은 거죠. 요 그래프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하는 그거를 이제 구간으로 나눠서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약간 직관적으로 이 3차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기서 되면 이렇게 가고, 여기 되면 이렇게 가고, 여기 되면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 3차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연습하는 것도 몇 번 연습해 봐야 돼요. 합성함수 몇 번 연습해야 되고, 그게 잘 되면 이 바로 3차원 함수로 그래프로 그려봐야 돼요. 자, 그리고 아휴, 이렇게 복잡한 걸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직장 가면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합성함수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든 거예요. 세금이 있어요. 세금이 누진세예요. 전기세도 그렇고 매출이 된 세금도 누진세예요. 벌이가 얼마 이하일 때는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번다 그래요. 200원을 번다 그래요. 실제로는 안 해요. 예를 든 겁니다. 300원을 벌면 세금이 1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10%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 그러면 10원이 되겠죠? 100원 벌면 1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200원 벌 때까지는 세금이 15%예요. 15%.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10%면 요건데 15% 되면 요거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요. 초과분에 대해서 15% 이렇게 15%거든요. 초과분에 대해서 요 기울기가 10분의 15. 이해되세요? 기울기 이렇게 돼요. 실제 세금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200에서 300까지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20%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 이 초과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20%면 어떻게 되죠? 100이니까 100분의 20. 요거의 2배 되는 10, 20 되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세금 그래프예요. 짠, 짠, 짠. 일단 칩시다. 이 합성 함수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쓰인다는 걸 이야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0.15. 요거는 0.1. 이건 기울기가 0.2. 이런 3단계 그래프가 있다 쳐요. 그러면 세금이 이 점차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그만 가게에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그럴 수 있겠죠? 이익이 얼마를 발생했어. 근데 직원이 4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4명은 고용. 근데 이익이 많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증가돼. 그렇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뭐 마땅한 거고. 근데 그 이익에 대해서 직원들에도 격려를 해줘야 되겠어요. 격려. 그래서 직원에게 보너스를 준다든지 상여금을 줘요. 상여금을 지불하는 순간 그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 세금이 딱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용이니까 결국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익이. 그러니까 세금 이 비율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상여금을 얼마를 지급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덜 내고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아니 이익이 더 많이 날까를 계산해 수 있겠죠. 그러면 상여금을 얼마를 낸다. 얼마를 내면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익과 세금과의 관계예요.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이익에 대해서 또 상여금을 지급해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해요. 초기 이익이 있고 이거에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상여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중 이익은 작아지겠죠. 그만큼. 그래서 초기 이익이 이만큼인데 상여금을 지급한 그 정도에 따라서 좀 줄어들겠죠. 근데 그거를 합성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나와요. 그 합성 그래프에서 결국 이익이 최대되면서 직원들에게 그 이익을 많이 갖다 주면서 세금은 조금 적게 내면서 아예 적다는 게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거죠. 그냥 다 세금 내는 것보다는 직원들에게 많이 혜택이 주어지고 세금은 조금 덜 내고 이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다가 맞춰서 우리가 초기 이익이 얼마일 때는 상여금 얼마를 지급하고 초기 이익이 얼마일 때는 다시 상여금 얼마를 지급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고 나라도 좋고 한 그런 공정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합성함수는 많이 쓰인다니까요. 실제로 사회에서. 그리고 합성함수를 잘 하기 위해서 실제 회사에서는 엑셀 같은 거 막 해서 해요. 1칼럼에서 2칼럼 넘어갈 때 어떤 공식에서 if then 해서 쫙 계산하고 이것이 얼마 값일 때는 3칼럼에서 if then 이렇게 해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혹자들은 이 수학에서 배우는 것이 실생활에 안 쓰인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이 절대 반대입니다. 수학에서 배운 것들은 실생활에 구석구석 쓰입니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것 같죠? 사실 막상 해보면요. 개념은 그렇고요. 막상 실제 할 때는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도 다대로 뭐 엑셀 같은 거 잘 쓸 수 엑셀 함수 여러분 선배들이 이미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미리 만들어놨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면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잘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 함수는 진짜 많이 써요. 진짜. 그게 합성 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써요. 그냥. 그러니까 합성 함수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디 쓸까 생각되지만 삶의 구석구석에서 합성 함수로 쓰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름값, 차에 쓰는 기름값 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름값 있으면 차가 많이 달리잖아요. 차가 많이 달리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뭐 매출이 발생하는지 뭐 하겠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하게 되면 뭐가 하나의 그 어떤 값이 X가 주어지면 그 X에 따라서 Y가 주어지죠.
근데 그 값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변동상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사람 한 명에 대해서 발생되는 매출이 더 발생되고, 그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이 더 증가하게 되고, 이런 복잡이 얽혀 있잖아요. 서로서로가. 하나에 주어지면 다른 것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합성함수의 개념이거든요. A가 주어지면 A에 의해서 B가 변화되고, B에 의해서 C가 바뀌게 되고, C가 바뀌게 되면 D가 바뀌게 되고, 이런 관계들이 대부분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합성함수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합성함수를. 자, 요거를 한번 엑셀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엑셀 그릴 때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범위가 있잖아요. 이 범위를 엑셀에서는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엑셀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if 함수를 쓰면 엑셀이 그려지는데, 이번 기회에 엑셀도 배우죠. 뭐 어차피 잘 배울 거니까 한번 배우겠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서 이용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4까지 범위였잖아요. 그러면 촘촘하게 만들어 줍시다. 0 하고 다음은 0.1 이렇게 0.1 해서 이렇게 쭉 하게 되면 0.1 단위로 쭉 만들어져요. 3, 4, 5, 6, 7, 8, 9, 10 4까지 만드니까 까지 4를 만듭시다. 그래서 0.1 단위를 만들었어요. 엑셀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이 첫 번째가 그거였죠. 첫 번째가 x가 0에서 2까지일 때는 이것이 는 합니다. if 이 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오케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는 콤마 찍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더하기 4를 하라.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 그쪽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죠. 때는 2 곱하기 요가 빼기 4를 해라. 이게 F의 그겁니다. 엔터. 문제가 있대요. 가로를 안 달았어요. 마지막에. 요걸 보시면 알지만 가로 열었잖아요.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야 되는데 가로를 안 닫았어요. 엑셀은 자동으로 가로를 닫아줍니다. 2보다 작을 때는 했는데 2를 안 썼네요. 2보다 작을 때는, 자,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 값에다가 더하기 4를 하고, 그게 아닐 때는 2보다 클 때는 2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서 2배를 해서 빼기 4를 해라 해서 여기다가 마지막에 가로까지 닫아주면 완벽한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4가 되고, 요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사각형 있죠? 이거를 따닥 치면 알아서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요 두 개를 오른쪽에서 아래쪽까지 선택한 다음에, 또 그래프 그려야죠. 그래프 그려야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데 요거를 그려주겠습니다. 하면 딱 나오죠. 여러분들이 봤던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좀 올릴게요. 저기로. 종이로 그렸던 그래프 나오셨죠? 자, 그럼 됐고, 여기서부터 저 아래쪽까지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오셔가지고 제 엑셀 강의를 들으세요. 네, 제가 엑셀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되느냐? GX는 식이 기억나시나요? 0부터 2까지일 때는 이거예요. 자, 한번 그래프 한번 이제 종이 쓴 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는 if, 자, 0부터 이 값이 2보다 작을 때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택해 줍니다. 마이너스 0.5 곱하기 x, 곱하기를 이렇게 써요. 백슬표 해서 요거 한번 딱 클릭해 주고 C2라는 값을 클릭해 주고 더하기 2를 해라. 됐어. 이게 3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개 나눌 때는 if를 2번 써요. 그 안에 if 다시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그래서 if 가로 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되죠. 그 다음에 3보다 작으면, 이것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콤마 열고, 그래서 2 곱하기 요 값에다가 빼기 3을 하고, 그것마저도 아니면, 이거 값이 빠졌어요. 밑에다가
딱 넣어야죠. 콤마 뒤에다가 콤마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콤마 뒤에다가 그냥 x를 넣어라. 요 값을 넣어라.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줍니다. 하다 보면 꼭 틀린 데가 있다고 그래요. 실제 잘 그렇습니다. 엑셀은 그걸 잘 찾아줍니다. 자, 그럼 뭐가 틀리냐면 여기도 C는 콤마를 썼네. 여기다가는 2보다 작으면 여기죠. 여기는 3보다 작으면 이거 안 썼고 가로도 하나 빠뜨렸고 그렇습니다. 따 하면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요거부터 여기까지를 딱 선택해서 삽입해서 딱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 딱 나왔죠. 아까 우리가 구성으로 그린 거. 자, 여기를 좀 줄여보면 아닌가?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셨던 거, 그 종이로 보셨던 거, 종이에 보셨던 거랑 똑같죠? 예.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뭐 이거 쭉 하는 거, 뭐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결국은 한번 이 값은 이 gx라는 값은 요 값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어떤 만들어 준다는 거고 fx는 요 값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자 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gx를 먼저 하고 fx를 한 그래프 기억나시죠? gx를 먼저 하고 fx를 한 그래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했고 요거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값을 이제 fx를 씌워야겠죠. 그럼 요 값을 요 함수 값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완성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걸 치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 값을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 값이 함수가 다 올라가요. 이 함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 요 값과 요 값을 gx 그치고 fx 그친 게 뭐죠? 이게 바로 f 가로 열고 g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CL과 EL을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샥샥 딱 해서 삽입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요거 파란색 딜리트 해주면 요 그래프가 나왔죠. 이게 두 개의 합성 함수의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에서 조금 전에 봤던 거 있잖아요. 합성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엑셀로 쉽게 그려집니다. 자, 다시 설명드렸지만 이 합성 함수는 엄청 많이 써요. 지금 실제 엑셀 가지고 작업하는 분들 있죠. 뭐 회계사, 세무사, 뭐 아니 그냥 구멍가게 문방구에 계신 그냥 사장님 포함해서 뭐 대기업까지 모두 사실 엑셀을 쓰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합성함수의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 1 원인에 의한 결과 2,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재수하면 뭐 하고 뭐 장 볼 때도 마찬가지죠. 다 그것들이 다 합성함수입니다. 당시 합성함수인지 잘 모르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은 그런 것들을 합성함수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이게 언젠가 쓰이겠구나. 그 수학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뭐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서 그냥 쉽게 활용하여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